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발표를 이제는 기술, 발표하게 되는 기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발언할 때 누구를 보아야 하나? 이거 너무나 빤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린이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야말로 너무나 빤한 얘기입니다. 또 교사를 보고 교사에게 말한다. 어린이 전원을 보고 어린이 전원에게 발표한다. 둘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맞죠. 어린이 전원을 보고 어린이 전원에게 말한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참관한 1200여 개의 학급에서는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발표하는 어린이를 보고 발표하는 어린이는 교사를 보고 1대1로 마치 이 탁구 치대기 탁 치면 저기서도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그래서 나는 탁구형 발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발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전원을 보고 발표하고 전원에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발표한 어린이도 보고 듣고 있는 전원도 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실천가들이 합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사가 그 발표자를 보는 발표자를 계속 보고 있지 않냐고 발표자를 봤다 듣고 있는 전체 어린이를 봤다 이렇게 교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전체를 볼 때는 이쪽을 봤다가 또 가운데를 봤다가 또 전체 어린이를 봤다 전체 어린이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표정을 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어린이는 어떻게 발표하고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 발표하는 어린이하고 눈 맞춰갖고 잘한다 하고 눈으로 표정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발표 어린이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어린이를 번갈아 가면서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5대5로 할 것이냐 6대4로 할 것이냐 7대3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이것에 대해서는요 많은 실천가들이 실천을 통해서 어떤 비율이 가장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것이 있습니다. 합의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A야가 발표할 때 교사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발표 아동하고 전체 아동을 보는 비율이 4대6으로 아까 같이 전문가들이 실천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경우를 4대6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합의가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물론 모아서 얘기해 여러 가지 발표된 문헌이나 또는 논문을 통해서 합의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양자를 번갈아 가며 보되 그 비율은 4대6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4는 발표하는 전체는 6 이런 정도. 이 경우는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칠판을 보고 설명을 할 때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칠판만 계속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칠판을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어린이 쪽을 보고 칠판에 있는 판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는데 역시 4대 6, 어린이를 6, 칠판을 4 이렇게 해서 항상 어린이를 6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발표는 눈으로 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딴 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딴전을 보고 있다. 어린이들의 수업의 집중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눈으로 듣는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추시한다. 눈으로 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잘 보면서 이것이 다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 경청의 자세다고 말해요. 경청한다. 발표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보면서 자기 생각을 비교 사고한다고 말이에요.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다. 아, 그렇구나. 라든지, 그럴까? 고개를 껴온다든지, 또는 미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듣고 이런 표정을 짓고 한 것이 아니라 역시 노트에다가 지금 자기가 듣고 그렇다, 옳다 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노트에다 전부 다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노트에다 기록한다는 것은 이코르 사고한다는 것이라고 옛날부터서 그렇게 얘기했고 요새 뇌과학자들이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옛날부터서 모두가 다 그랬거든요. 특히 작가들이 그 생각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작가들이 결국 쓴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사고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다. 뇌과학자들이. 그래서 경청의 자세로 듣자. 특히요. 요약해서 기록하면서 듣다. 여기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튼 1학년서부터서 요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학습 방법에 대한 훈련을 너무나 안 시키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도 훈련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길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경청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 내용 판별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할 때는 자기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발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지금 노트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발표하면은 내 생각과 비교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골똘히 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노트에 두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아예 학습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생각을 잘 듣습니다. 경청을 합니다. 비교 사고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교 사고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해요. 아, 같은 생각이다. 비교 사고하면서 뭐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이다. 뭐다면서? 비교 사고하면서. 그렇게 비교 사고한다고 말입니다. 배울 점이 있다. 내 생각의 일부를 고친다 이 말. 그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발표 들으면서 비교 사고하면서 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잘 모르니까 질문도 한다 이 말. 이런 내용으로 결정할 때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서 비교 사고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사고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남이 발표하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사고한다 그 말이에요.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사고하는 일입니다. 사고했을 때 사고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단히 사고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고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으면은 그 자기 나름의 생각과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 사고를 통해서 비교 사고할 때의 내용이 이런 거. 같은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다. 반대되는 생각이다. 배울 점 있다. 내 생각의 일부를 고친다 이거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가만히 있자. 이것은 내가 질문해야 쓰겠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사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 소위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경청 내용 판별표. 내가 아까 이렇게 경청을 했죠. 이것을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표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를 어린이들한테 한 장씩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자, 나눠주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 아까 이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다, 반대되는 생각이다. 내 생각의 일부를 고쳐 쓴다. 내 생각의 전부를 고쳐 쓴다. 질문한다. 하는 내가 생각하는 말하자면은 생각한 내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A라는 친구가 발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친구다 하고 그 중에서 나는 그 A라는 생각 친구가 반대된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 이 말. 또는 이제 A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발표를 합니다. B가 발표인데 B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나는 내 생각의 전부를 B 어린이의 발표를 듣고 내 생각의 전부를 바꿨다. 실제 노트에는 바꿨었지만은 이런 표를 만들어 본다 그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판정표를 만들어 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쭉 하니 1시간 내내 가령 순이가 발표했으면 순이, 철수가 발표했으면 철, 이렇게 뭔가 기호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1시간 내내 보면은 내 생각이 이렇게 형상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발전하겠다 이 말. 이렇게 움직였다 그 말이야. 나의 뇌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이 시간 1시간 동안 어떤 사고 과정을 밟았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만큼 나의 뇌는 향상적으로 변형이 됐을 거다 이 말. 사고력이 그만큼 길어졌을 거라 이 말. 그래서 나는 하자면은
경청 내용 판별표라고 하는 것을 경청 내용 판별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성실하게 경청하는 태도라고 그럴까?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경청한다.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무엇인가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다. 이것이 성실하게 듣는 것이다. 이것이 경청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제 지금 나는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표정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제스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면은 나는 강의의 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카운셀링 전문 코스에서 했던 실험을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표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시킨다. 사전에 연습시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거리를 미리 준비해서 연습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어린이한테 그렇게 연습시켜서 발표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급 어린이 전체를 아까 같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일정 시간을 줘가지고 지금부터서 큰 소리로 발표해라. 뭐 학급이 전체가 와구락을 발표하는 소리로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각자가 발표하게 연습시킨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 있게 발표를 하기. 자신 있게 발표한다고 해서 발표 내용이 풍부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발표한 내용이 왜소화될 뿐이에요. 자신 있으면 발표할 내용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서 풍부한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 있게 발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습 문제를 주어서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하고, 또는 이웃과 한번 한번 다시 이웃과 서로 서로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생각을 마련했으면은, 자, 이번에는 연습,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연습, 큰 소리로 연습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 사전에 연습시키는 방법. 근데 이 연습을 시킬 때에 제가 실천가들이 실천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인형을 상대로 해서 연습을 시킨다. 또는 인형이 없을 경우에는 필통을 보고 그 필통에 발표한다고. 이렇게 해서 뭔가 대상을 마련해서 그에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도 봤습니다. 전 학급 어린이에게 똑같은 내용의 발표를 연습시켜 발표하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내용을 하나를 줘가지고 교사가 어린이한테 그 내용을 하나 줘갖고, 자, 이것을 지금부터서 자기의 생각으로 간주하고 큰 소리로 여러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발표하는, 이따가 그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라.
그리고 교사가 발표 내용을 마련해서 주고 연습시킨다. 각자 가지고 큰 소리로 막 연습. 그러면 교실이 와우라 그러겠죠. 연습을 시켜서. 그런 다음에 발표시킨다. 발표는 맨 처음에 언제나 짝꿍끼리 발표. 짝꿍끼리 발표. 그 다음에는 각 모둠에 1번 일어서서 발표해라. 1번들이 쫙 발표를 합니다. 다음에 2번이 발표해라. 똑같은 내용을 전부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태도나 이런 거 발표할 때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을 기른다. 그러니까 또 아주 실천가들은 그런 좋은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 사람들이 쓴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여 기록해 하여 그것을 보면서 말하게 한다. 자기 나름의 생각. 이번에는 아까는 선생님이 발표 내용을 맨날 줬죠. 이번에는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 그래서 처음 언제나 짝꿍끼리 먼저 발표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발표와 뇌의 발달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게 발표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뭔가를 설명한다고 하는 거 뇌를 발달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린이들한테 많이 발표를 시켜서 설명을 시켜서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각자가 설명해야 쓴단 말이에요. 동시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방법은 아까와 같이 전체가 와그락을 동시에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먼저 짝꿍하고 짝꿍끼리 이 짝꿍끼리 하면 어쩌겠으면 전원이 발표가 되겠죠. 이때까지 우리는 전원에게 뭔가 하는 기회를 안 줬단 말이에요. 우수한 한 애기한테만 줬다. 그러니 AB 양분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기. 그런데 그것이 교육입니까? 그래서 열이 생긴다. 그 완전히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비교육적인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는 이것을 많은 수업을 통해서 이 발표력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는 저런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급 어린이 전체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기술을 바로 이런 것들이 그 기술이다 이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화형을 줘가지고 그에 따라 발표하겠네. 역시 발표가 서투를 때는 나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습니다 하는 이런 말의 틀을 준다고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입니다. 어느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큰 종이에다가 써서 칠판에다가 붙여놓고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화형으로 이놈으로 발표해라. 이번에는 이 틀로 발표해라. 이번에는 이 틀로 발표해라 하고 발표 내용에 따라서 이게 화형을 발표하는 이야기의 틀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훈련시킨다.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매우 안정감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확립하고 기록한다. 요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발표를 하려면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나름의 생각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지요. 이런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기립을 시켜서 작업하게 한다. 앉아서 하지만 기립시켜서 어떤 일을 전부 일어서라 한다든지 또는 개인별로 일어서게 한다든지 해서 기립시켜서 작업하게 한다. 전원을 기립시킨다. 그 다음에 과제를 준다.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서서 마련한다. 서서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경우하고 서서 하는 경우하고요. 집중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앉아서 하면은 역시 집중도가 떨어지지요. 일어서 서게 되면 다른 생각을 못하고 다른 일을 못합니다. 오로지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도를 높일 때는 역시 기립시켜서 작업하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짝꿍끼리 발표하고 짝꿍끼리 발표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고쳐서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침표를 많이 사용하고 쉼표는 되도록이면 절약하자. 쉼표는 마침표가 자주 마침표가 있었으면 쉼표는 없겠죠. 그것을 절약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쉼표가 2개 있고 끝에 가서 마침표가 있습니다. 현행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며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직접 사고함으로써 길러지는 능력이므로 사고력은 누구도 대신하여 길러질 수 없는 능력이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쉼표를 다용 많이 한다 하는 것이 실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점 찍고 여기서 점 찍어놨습니다. 어느 것이 더 훨씬 내용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현행 수업에 같은 말입니다. 우ගෙ말하고 같은 말을 지금 현행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를 기르는 일이다 하고 일단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는 일이며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딱 여기서 끊고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직접 사고함으로써만이 길러지는 능력이다 하고 또 여기서 딱 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고력은 누구도 대신하여 길러질 수 없는 능력이다 하고 세 글을 3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것은 나누지 않았어요. 첨이 여기서 하나 있어요. 알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읽기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것을 다용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말하자 그런 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원한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타의 발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비교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반드시 노트에다 쓰자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은 반드시 노트에다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로 사고하고 쓰면서 또 한 번 사고하고 아까 사고한 것을 쓰면서 또 사고하니까 아까 사고보다도 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겠지요. 이렇게 해서 부단히 사고함으로써 사고가 넓어지고 심화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시 평가자의 입장에 서게 한다. 자신이 평가받고 있음을 의식하면 긴장하게 된다.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발표의 기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그러니까 이 발표의 기술의 레파토리를 풍부하게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적용하면은 어린이들이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참가하는 그런 수업을 조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서 이 시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